최근 북한은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들을 공개해 서울 불바다를 실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유사시 남쪽으로 침투해 한국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특수부대까지 선보였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은 개전 시작과 동시에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군의 모든 위협을 제거할 목적으로 다가오는 2025년까지 수백 발의 미사일을 탑재한 합동화력함 3척을 건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목표임을 밝혔음에도 중국과 일본에선 한국의 합동화력함을 매우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보유한 발사대는 70대에 불과해 한 번에 투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수십 발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합동화력함을 보유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최대 450발의 미사일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동화력함은 이론상 미 항모 전단도 전멸시킬 수 있는 수백 발의 대한 미사일 러쉬가 가능한데 그동안 영토 분쟁을 일삼았던 중국과 일본의 추태를 생각하면 이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술핵과 대등한 합동화력함의 주변국이 경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이유는 현대전의 교과서였던 걸프전의 영향이 매우 컸는데요. 당시 이라크는 지금의 북한군 따윈 비교가 안되는 중동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군림했으며 미국과 소련 다음 가는 세계 3위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서방연합군도 큰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의 타이 콘데로가급 순양함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수백 발의 함대지 미사일을 퍼부어 이라크의 모든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면서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의 피해는 사실상 전무했는데요. 특히 소련의 모스크바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밀집도를 자랑했던 수도 바그다드의 방공망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던 수백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도시 전체가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갔습니다. 걸프전의 영향인지 한국은 육해 공군 가릴 것 없이 화력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육군의 포병과 미사일 전력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 가며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습니다.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미사일의 목표는 휴전선에서 가까운 한국의 심장 서울이기 때문에 한국은 걸프전 당시의 미군처럼 압도적인 화력으로 전쟁 시작과 동시에 북한군을 섬멸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일개 군함이 함대에 필적하는 수백 발의 미사일을 탑재한 것은 미쳤다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으며 국군의 아이덴티나 다름없는 화력 덕후 기질이 정점을 찍은 무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동 화력함은 한국 해군 최강의 창 제7기동 전단이 주둔하는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인데 현무3 순항 미사일은 1500km의 사거리를 보유해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천군과 패트리어트3를 배치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합동 화력함을 보호할 수 있으며 세계 2위로 평가받는 한국 해병대가 주둔하기 때문에 북한 특수부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합동 화력함을 보유하면서 한국은 한 번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제 작전 통제권만 회수하면 선제 타격을 감행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현무3의 사정거리엔 서일본 전체와 중국 경제의 핵심인 동북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일본은 당사자인 북한보다도 한국의 합동 화력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영토 분쟁을 일삼던 중국과 일본에게 이를 억제할 수단이 생기는 것은 전혀 반갑지 않으며 예전처럼 수십 발이면 몰라도 수백 발의 미사일을 유격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합동 화력함은 지상에 미사일 기지가 아닌 바다에 떠다니는 군함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전역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작 해안 방공은 불가능해 생존 능력이 전무한데요. 현재 일본과 중국 해군은 세계 3, 4위를 두고 다툴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반면 한국 해군도 세계 8위로 평가받지만 전력에서 한참 열세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2030년대까지 대양 해군을 목표로 세척의 세종 대왕급을 추가 도입하는 것은 물론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와 인천급 배치3 12척을 도입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격이 다른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현존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인 안창호급도 전부 배치되어 웬만한 항모 전단에 필적하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어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한국 해군은 항모를 사냥할 목적으로 대함 탄도 미사일인 현무5를 합동 화력함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항모 전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최소 100발 이상의 대함 탄도 미사일을 퍼부을 수 있는 합동 화력함은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무포는 무려 4톤의 탄두 중량을 보유했기 때문에 대형 항모인 미국의 포드급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으며 고도 500km의 외기권에서 마하 20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요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두 발도 아니고 최소 수십 발이 비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신의 방패인 이지스함으로 도배를 한 일본의 항모 전단이라 할지라도 전멸을 피할 수 없는데요. 미국의 항모 전단을 사냥하기 위해 러시아가 야심차게 건조한 괴물 순양함인 키로포급조차 현존하는 군함 중 세계 최강의 화력을 보유한 합동 화력함에는 한 수 아래입니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은 정치권에서 내부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한국에게 군사 도발을 자행했지만 동아시아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합동 화력함의 존재 때문에 두 나라 모두 더 이상 한국을 건들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이 적화 통일을 노리며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낸 상황에서 합동 화력함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